여러분, 반도체 정말 고점일까요? 지금 탈출해야만 할까요? 반도체 앞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도 맞고, 반도체 이제 끝났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반대의 결론이 동시에 나온 구간. 오늘은 이 반도체 차트로 보고 수급을 보고 마지막에 딱 하나의 전략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자, 지금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난주 코스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영업 89조 4천억, 역대급 어닝 스프라이즈에 큰 반등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실적은 좋아졌는데도 주가는 빠진다. 이건 주가가 실적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적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 그리고 이게 정점 아니냐라는 의심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신호입니다. 코스피는 최근 선행 PBR 6.17배로 금융위기급 정도의 저점 수준입니다. 차트는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은 현재 저점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차트로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먼저 냉정하게 차트만 보면 코스피는 최근 중기 추세선인 60일 기준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기 급등 이후에 붙었던 힘이 빠지면서 단기 고점 찍고 내려오는 위치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베스팅닷컴 같은 기술적 지표 종합 신호도 현재 코스피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도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트가 말해주는 것은 단기 급등이다. 60선을 이탈했다. 그리고 지지선 7천선 공방, 이건 통상적으로 단기 피크아웃 후 조정 패턴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단 이건 확률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차트는 과거 패턴의 통계일 뿐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반드시 더 빠진다가 아니라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통계적으로 더 높았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단기 피크아웃 후 조정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먼저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간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무려 6조 이상을 팔았습니다. 개인은 5조 9천억 다 사면서 버텼지만 이 구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외국인은 고점 물량마다 던지고 개인은 저가 매수로 받아내는 구조. 이것은 지수의 고점을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 대한 단일 종목 쏠림, 그리고 신용으로 반도체를 산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까지 맞으면서 점점 더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실적 믿고 빚까지 냈는데 급락이 나오면서 추가 매도 압력까지 도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업종 간 실적 격차가 아직 너무 크다는 겁니다. 원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순이익 증가율은 무려 500%, 400%입니다. 근데 이 두 회사를 빼면 나머지 기업들은 64%에 그칩니다. 반도체가 흔들려도 마땅히 살만한 섹터가 부족하다는 게 현재의 장세입니다. 종합하면 차트도 수급도 변동성도 당장은 더 조심하십시오라는 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 팔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주목해 보십시오. 반대편 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D램 공급업체는 7월 8일에도 가격을 계속 올릴 거로 보이고 3분기 D램 고정 거래가 상승 전망치는 15에서 20%를 오히려 상향 조정됐습니다. 낸드는 3분기에 최대 70%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가는 빠졌는데 밸류에이션은 낮다. 차트는 조정을 말하고 펀드멘털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게 이 종목군에 대한 진짜 딜레마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급락엔 반드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쭉 빠진다, 계속 빠진다, 이 공포 누구나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과거의 시장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꼭 하나 짚고 가야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급락, 그러니까 추세적 급락, 끝도 없이 빠지는 급락, 이 자체는 항상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없으면 차트가 아무리 무섭게 빠져도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고점이 높아졌다가 다시 빠지는 형태로 지그재그 형태로 빠지지 계속 급락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급락이 급락을 부르고 다시 또 급락이 급락을 부르려면 반드시 큰 대형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형 사건이 있지 못하면 급락이 급락을 끝나지 않고 반드시 되돌림이 따라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큰 사건이 뭘까요? 그 사건이란 건 바로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코로나19, 글로벌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 이런 굵직한 것들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시장 전체의 신뢰와 유동성 자체를 뒤흔드는 대형 이벤트가 있어야만 급락을 부르는 정말 추세가 끊기는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 코스피 조정에는 저 정도 급의 사건이 없습니다. 실적은 오히려 역대급이고 조정의 원인은 사건이 아니라 너무 빨리 올랐다는 속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건이 없는 조정은 역사적으로 추세를 완전히 꺾지 않고 반드시 반등을 동반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게 이 급락을 공포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반도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트는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자리, 수급은 외국인 매도로 고점이 계속 낮아진 자리, 변동성은 계속 커진 자리,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지금 시점에 무조건 들어간다에 올인하는 건 리스크 관리 실패입니다. 비중 축소가 정답입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여전히 때급 종목을 공포에 전부 다 내다버리는 매도, 이건 정답이 절대 아닐 겁니다. 답은 전량 매도도 아니고 존버도 아닌 단계적 비중 축소입니다. 지금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60일선을 이탈한 지지선 공방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대응합니다. 이것은 물타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게 아니라 적정한 만큼의 비중을 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비중 한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두 번째, 반등이 나오면 그때마다 일부 매도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 한 반등의 고점은 계속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보유 물량을 계속 드러내면서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사이클 반복하면서 반도체의 비중을 서서히 줄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반도체의 비중은 낮아지고 확보된 현금은 다른 섹터로 이동해야 됩니다. 순환매 후보 섹터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환매 후보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이번 주가 진짜 분기점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진짜 분기점은 7월 15일 ASML, 7월 16일 TSMC 실적입니다. AI 설비 투자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신호가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차트상 조정은 짧게 끝날 수 있고, 반대로 실망감이 확인되면 61선 이탈이 본격화되면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그렇게 비중을 줄여가는 것, 이게 차트가 불안하고 수급이 꼬인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오늘 반도체 비중을 서서히 줄이기로 결심했다면 그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돈 어디로 옮기냐? 다음 영상은 외국인과 기관이 요즘 조용히 꾸준히 사모으고 있는 섹터와 종목을 정리합니다. 반도체처럼 화려하게 튀진 않지만 수급이 한쪽으로 계속 쌓이는 종목, 이런 종목이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편에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외국인 기관 연속 순매수 종목을 실제 데이터로 보고 요즘 단순히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수급이 꾸준히 붙는 종목만 골라서 내는 기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도체의 비중을 줄인 돈 아무데나 옮기면 그것도 리스크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